워렌 버핏이 말한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오, 이거 좋다. 질문 알겠죠? 좋다, 질문 좋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은 보시다시피 버핏은 지난 2013년도 CNBC 오래된 인터뷰에서 아버지에게서 얻은 영감과 저축에 관한 교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님이 공부해 이 자식아, 학원 좀 가. 자식아 하고, 돈은 이제 노가다 일해서 적금 벌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공부만 하고 적금 예금만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가 됐습니까? 꿈도 희망도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왜 꿈도 희망도 없는 줄 아느냐? 왜 그럽니까? 해본 게 없으니까. 아, 그래. 안전한 것만 하고 도전하지 말고 네네. 안정적으로 해야 공무원만 하는 삶이 최고다라고 배워왔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여행 솔직히 공부하느냐고 또 이제 취업하고 적금 붓느냐고, 사실 여행도 못 가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다 해봤으면 좋겠어. 저는 개인적으로 왜 꿈도 희망도 없을까라는 생각에 해본 게 별로 없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를 접해보고 여러 개를 해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재밌다. 네네. 이 부분은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고 대학 갔다가 미팅했는데 빠았다고 안 만나주고 엄마가 취업하면은 여자친구 생길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했는데. 형. 네. 경험담 아니에요? 제 경험담이에요. 경험담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 경험담이에요. 아, 그렇죠? 네, 빠았다고 안 만나주더라고요. 아, 슬프고.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그 꿈과 희망이 없는 건 해본 게 많이 없어서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보면 진짜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해보지 않아서 하고 싶은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얻은 영감과 저축에 관련 교훈으로 또 이제 버핏이 올바른 습관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제부터 이런 재테크 교육을 시켜줄까? 네, 안 시켜줍니다. 대한민국 그런 거 없어.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라는 내용에, 아이들이 10대가 될 때까지 돈 관리 얘기를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유치원에 있을 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좀 어린아이들의 그런 재테크라든지 돈을 굴리는 방법이라든지 돈에 대한, 금융에 대한 거를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도 모르거든.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배웠거든. 그거 맞지. 그쵸? 하면 패가 망신이라고 배우지. 자, 그래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아이들이 3세에서 4세 사이에서 기본적인 돈 개념이 생기고요. 7살부터는 미래에 대한 재정적 행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 발달한다고요. 어릴 적부터 이런 재테크나 금융 교육을 좀 시켜주면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지 않을까. 세상은 공부해서 열심히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는 것도 있지만, 사실 내가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도 있다라는 걸 저는 좀 가르쳐주고 싶어요. 네네. 무조건 변호사, 검사, 판사 좋지. 근데 내가 변호사를 해도 내가 재미없으면 안 좋은 거잖아. 그러면 다들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 자식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는 공부해서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주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운동도 우리나라는 좀 엘리트잖아요. 외국은 그렇게 운동 안 시키는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워렌 버핏이 결국 말하는 자녀에게 돈에 대해서 가르칠 때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너무 나이 먹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금융교육 자체가 별로 안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돈 많은 누나 하나 데려왔어요. 어떤 누나요? 이 누나입니다. 베컴보다 돈이 많아요. 흑수저 출신이고요. 그녀가 전하는 부자 되는 방법 뭘까요? 뭐예요? 뻔합니다. 어떤 겁니까? 뻔해요. 어떤 거요? 자,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지만 내 이름은 캘리최. 정읍에서 이제 캘리최. 네, 53세시고요. 네, 조남이 이제 최금래 씨입니다. 금래 누나. 캘리최라고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금래 누나. 오히려 친근하고 좋잖아. 역시 전북 정읍 출신의 금래 누나. 그렇죠. 얼마나 정감해. 저 캘리라고 쓰니까 뭔가 좀 살짝 이질감 느껴지잖아. 맞아요. 자, 이 누나가 얘기하는 건 뻔해요. 네. 뻔한 내용이지만 사실 부자 되는 방법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늘 하는 얘기잖아요. 행동으로 못 옮긴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꿈이 명확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 명확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 될 거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이거는 꿈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비트코인 마진해갖고 100억 부자가 될 거야, 이런 건 꿈이 아니야. 희망? 그쵸. 꿈이 명확해야 된다. 뭐냐면 꿈이라는 건 사람들이 내가 난 대통령 될 거야. 네. 그래, 그럼 대통령 돼서 넌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아, 되고는 싶은데 왜 돼서 뭘 할 건지라고 말하면 다 답변을 못 그쵸? 하네.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 길도 정하지 않아요. 대부분. 네네. 그래서 꿈이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꿈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단순히 부자가 될 거야는 꿈이 아니죠. 그냥 헛소리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부자가 될 거야라는 아니고, 자, 꿈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면 좋겠다라는 게 진짜 꿈이 돼야 돼요. 제 꿈 같은 경우는 뭐 어린아이들한테 그 커가는 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내가 학교를 재단을 설립하는 게 꿈이 아니잖아, 나는. 그 대신 재단을 설립하는 게 꿈이 아니고 재단을 설립하는 이유가 있어야 꿈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딱대, 대가리 딱대 해가지고 딱 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뻔한 내용이죠. 그쵸.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자, 20, 30대가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을 통한 종잣돈을 모아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셨고, 돈 많은 사람들 자세히 보면요, 20%는 자기가 번 돈이고 80%는 돈을 굴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부자는 돈을 굴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이제 원칙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동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재테크도 해야 돼요. 예금은 안 해도 돼, 사실. 그렇지, 필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테크를 하면서 노동을 했을 때 이게 점점점 나중에 가면은 재테크하는 게 더 커지거든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투자도 중요하지만 노동으로 보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희 바에 공감합니다. 그럼 나 이제 노동 안 하고 전업할래 하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내가 일을 안 해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꾸준하게 돈이 들어온다, 이런 구조가 있다, 이러면은 은퇴하셔도 됩니다. 그쵸. 네, 그쵸. 근데 그런 구조가 아니면 20%,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재테크를 병행하는 게 조금 좋다.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번 돈보다 굴리는 돈에 대한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 굴리는 돈을 일부를 빼서 뭐예요? 안전하게 돈이 나오는 타점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스럽고, 그 다음에 전업 투자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그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사람이 불안해합니다. 멘탈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은 항상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노동도 같이 하셔야 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생겼을 때는 사실 20% 포기하고 100% 가도 되죠. 근데 이 100%라는 게 사실 20%는 고정 수입을 만드는 데 쓰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노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워나벨을 사람들이 사실 워나벨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하는데, 요즘 키워드긴 한데. 네네. 그래서 뭐 워나벨 삶의 균형에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그는 워나벨을 해야 하는 건 맞는데, 맞죠?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퇴근하고 저녁을 즐기겠다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노동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워나벨을 꿈꾸는 거는 사실 평생 노동자로 살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50대, 60대, 70대도 돈을 많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워나벨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생 노동을 하면서 사는 게 워나벨일까라는 생각을 전 조금 해보고, 대부분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나는 내 인생에 갈 수 있는 최고치를 찍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5년 만에 이제 워나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취미도 안 하고 친구도 안 만나고 5년 동안 최고치를 찍은 지금 본인은 이제 워나벨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워나벨 됐네. 파이어족이 된 거네요, 어찌 보면. 그래서 세계여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빡세게 돈 벌어가지고 이제 노후를 즐기고 계십니다. 네. 이게 진짜 워라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니까 네네. 진짜 5년이면 되네? 왜냐면 제가 지금 이제 5년 차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5년 차가 딱 됐는데 워라벨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켈리 최는 금레 누나는 모험적인 투자는 금물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아니면 도가 아니다. 똑똑하게 생각해서 장기전으로 그러니까 장투하라는 얘기겠죠. 내가 성장하겠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도전하라. 또 실패하면서 배우고 그러면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나는 이제 뭐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겠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뻔한 내용이지만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마음을 좀 다잡거든요. 네. 제가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벌었는데 사실 열정적이지가 않았어. 열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는 열정보다는 네네.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네네. 근데 올해는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를 이제 채워야겠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벌었으면 뭐 평생 먹고 살만하고, 내가 뭐 사치를 좋아하거나 저기 뭐야 그
그 한남동 나인 막 이런데 뭐 130억짜리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올해는 좀 빡세게 좀 일을 해서 아마 학교를 설립하는 그 밑거름을 올해랑 내년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게임을 좀 하잖아요. 게임하면서 또 이제 많은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좀 해보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게임을 같이 하는 길드한테 얘기를 합니다.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해볼래?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시더라고.